4.15 총선을 앞두고 경기와 인천 격전지 예비 후보들을 만나 각오와 비전을 듣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어제 인천 정치 1번지로 불리는 남동갑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후보자에 이어서 오늘은 남동갑 미래통합당 유정복 후보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에 또 저희 스튜디오에 모셨는데, 자, 어제 이 맹성규 후보자를 만나봤는데 당에서는 이제 단수 추천이었고, 오늘 만나보게 될 저희 유정복 후보는 전략 공천자, 말 그대로 인천에서도 일찌감치 1대1 구도를 확정지은 진검승부 지역입니다. 먼저 출마의 변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동안 피땀 흘려 일으켜온 자유 대한민국이 지금 무너져 내리고 있는 참담한 현실을 보면서 그동안 국회의원, 장관, 인천시장을 지낸 사람으로서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 위기의 대한민국을 구해내야 된다는 절박함이 저를 출마케 했고, 또 하나는 우리 인천의 희망을 열어가기 위해서 제가 그동안에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겠다 하는 것이 제가 이번에 출마하게 된 동기입니다.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보면은 한마디로 총체적 위기다 이렇게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예. 경제 상황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정말 최악의 경우로 치닫고 있습니다. 예. 국가 채무가 800조를 넘어서 국민 1인당 기준으로 무려 1,600만 원의 빚을 지는 이런 처참한 경제 상황을 갖고 있는 것이 오늘의 대한민국입니다. 외교 안보, 또 국가의 정체성,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와 질서가 파괴되고 있는 이러한 현실을 보면서 위기의 대한민국을 살려내야만 하는 이런 아주 절체절명의 상황이 아닌가 생각해서 제가 그동안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을 새롭게 위기에서 구해내고 또 인천의 희망을 만들어가고자 하는 것이 저의 출마의 이유가 되겠습니다. 예. 자, 정부에서 그리고 현장에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인천을 위해서 다양한 일을 해오셨는데, 먼저 인천광역시장 재임 당시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이 뭐 많은 그 아쉬움으로 지적되는 부분 중에 빚이 많은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상당 기간 이제 달고 왔던 꼬리표 같은 거였는데, 부채 도시라는 오명을 재임 기간에 벗게 했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당시 네. 비결을 좀 전해 주시죠. 네, 제가 시장에 취임했을 때 인천시의 부채 상황은 참으로 참혹했습니다. 네. 하루 이자만 12억 원, 예. 1년 이자로만 4,500억 원이 나가야 되는 이런 정말 뭐 파산 직전의 인천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참혹한 재정 상황이었습니다. 예.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인천이 희망을 가질 수 없다고 판단을 하고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제가 갖고 있는 경험을 다 살려서 불과 3년여 만에 인천시의 그 오명 같은 재정 부채 도시에서부터 벗어나서 재정 정상화를 이루었습니다. 3조 7천억 원의 빚을 갚을 수 있었는데, 물론 이렇게 되기까지는 제가 행정안전부 장관을 하고 또 과거에 교부세 업무 등 재정 업무에 몸담았던 그 경험과 또 제가 갖고 있는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예. 풀 수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정말 이 놀라운 결실을 맺기까지는 우리 많은 공직자들 또 시민들도 함께 이해하고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늘 감사한 마음이고, 이 재정 위기를 벗어났을 뿐만이 아니라 사실 전국에서 처음으로 광역단체 중에서는 초, 중,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재정 여력을 갖추고 예. 또 지역 경제 측면에서 볼 땐 부산을 뛰어넘어서 대한민국 제2의 경제도시로 발돋움하는 그런 그 재정적인 혁신을 이룩했던 것은 제가 시장으로서 큰 보람을 느끼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예. 그 비결이란 것은 정말 개인의 사적인 그 유불리라든가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니고 오직 지역과 또 시민 그리고 미래만을 생각하는 그런 정치적인 제 철학을 실현하는 것이 네. 그런 결과를 낳게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예. 인천시장 재임 시절부터 현재까지 오고 있는 이제 정책과 관련된 내용 하나 여쭤보도록 할 텐데, 인천발 KTX 사업을 확정하고 또 GTX 비노선 예타 검토 대상에 선정이 되게 했습니다. 당시에 교통 인프라를 통해서 여러 가지 시민들에 대한 이익 증대에 노력을 하셨는데, 현재 상황과 앞으로의 전망까지 좀 짧게 들어볼까요? 네, 우선 인천발 KTX입니다. 이것은 제가 6년 전에 시장 선거에서 대표 공약으로 내세웠고, 예. 사실 누구도 이런 부분을 얘기해 본 바가 없었지만은 저는 이것이 인천의
미래 발전에 대단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이 생각을 현실에 옮긴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수인선에 경부선을 접속시키는 이 사업 내역인데요. 이것이 정말 놀랄 정도로 제가 시장 취임하고 2년 만에 모든 행정차를 다 마치고 사업 예산까지 285억을 확보해서 사업이 잘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쉬운 것은 제가 지난 2년 전에 시장에서 실패하고 이 사업이 사실 지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것은 저로서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고 이것은 반드시 제가 시장에 대해서 다시 조속하게 개통을 시킬 계획으로 되어 있고요. 예. 그리고 또 GTX B 사업도 제가 시장 때 GTX B 노선에 대한 예비 타당성 대상 사업으로 선정을 함으로써 예타가 되었고 이제 사업이 추진되는데 네. 조속한 시일 내에 이 부분도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면서 인천은 정말 제가 시장 때 만든 캐치프레이즈 Always 인천, 즉 사통팔달 전국의 중심적인 교통에 아주 편리한 지역으로 발돋움하게 될 것이다. 그 외에도 이번에 제가 또 하고자 하는 경인전철 지하화라든가 예. 또 월곶 판교, 월판선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그 철도화 또 교통 체계에 대해서 예. 충분히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자, 코로나19 사태가 지금 위중하죠. 총각을 다투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앞서서 이제 현황을 좀 살펴봤습니다만은 그래도 인천 지역은 영토나 인구수 대비해서 아직까지 발병자 이제 25명으로 선방하고 있는 지역으로 보여집니다. 선거사무소 개소를 이제 온라인으로만 한 이유가 코로나19와 관련된 여러 가지 현실적인 상황 때문이었다. 제가 알기로 이제 최초인 것 같은데 이번 총선 후보자 중에서는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도 혹시 가지고 계시면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런 그 대규모 질병과 관련해서는 철저하게 그 질병을 막기 위한, 차단하기 위한 그 기본적인 논리에 접근을 해야지 정치적 논리나 다른 것이 개입되면 안 됩니다. 예. 저는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때 구제역 퇴치를 위해서 선제적 대응으로 백신을 통해서 종식을 시켰고 5년 전에 메르스 사태가 전국에 확산될 때도 인천에는 메르스 환자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는 청정도시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예. 이 모든 것은 정치적 고려를 해서는 안 된다. 오로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에 초점을 가져야 된다. 근데 사실 안타까운 건 지금 문재인 정부가 대통령이 혼란을 초래하는 중심에 있습니다. 곧 종식될 것이다. 뭐 방역의 모범 국가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장관이나 밑에 많은 사람들이 그 부분에 따라서 가다 보니까 선제적 대응도 안 되고 충분한 정말 신중한 대응이 안 돼갖고 이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저는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대통령은 전문가가 아니고 더군다나 예언가도 아닙니다. 이것은 전문가의 의견과 그다음에 해당 부서가 정말 직을 걸고 책임을 완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예. 이번 코로나 사태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또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속에서 빨리 이 사태가 진정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측면에서 온라인 개소식도 하고 또 비대면 그 운동 등으로 예. 전환해서 협조하고 있습니다. 예. 인천 정치 1번지 남동갑 4월 15일 21대 총선을 앞두고 후보를 만나보는 시간. 어제 이제 맹성규 후보자에 이어서 오늘도 공통 질문 2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낙후한 원도심 재생사업 지역 균형 발전 추진 이 부분과 관련된 해법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남동구가 인천의 중심적인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우선 큰 틀에서는 인천발 KTX를 조속하게 이제 개통을 시키고 또 거기에 노년지구 주민들의 편익을 위한 노년역을 신설하고 이렇게 예. 하면서 획기적인 교통체계 변화가 일어날 것이고요. 또 간석동이나 구월동 지역은 경인전철 지하를 통하고 그야말로 인천의 역사를 바꾸게 될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는 반면에 또 그 여러 가지 좀 낙후되고 상대적으로 소외된 지역도 있습니다. 이런 예. 부분은 도시 재생 사업이나 도시개발 재개발 사업 예. 그리고 주거환경 정비 사업 이런 것을 지역별로 추진해 나가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우리 삶의 질을 높여 나가는 겁니다. 복지, 문화, 체육 이런 시설 확충과 또 시스템을 좀 더 편의성 있게 갖춰 나가면서 예. 우리 시민들의 삶이 증대될 수 있도록 하고 또 남동 지역은 남동공단이라든가 이 경제 중심지이기 때문에 지역 경제 활력화를 위한 대책을 함께 추진해 나가면서 지역이 정말 가치가 상승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의 지금 추진하고 있는 남동에서 출마해서 앞으로 하고자 하는 목표가 되겠습니다. 예.
자, 두 번째 공통 질문 교통. 일단 서울과의 편의성은 둘째치고 인천 시내 접근성도 낮다는 현장의 지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해법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 남동구가 인천 도시철도 1호선, 2호선도 지나고 수인선도 지나는 그 많은 철도가 있는 듯하면서도 막상 논현지구를 비롯해서 그리고 남촌 도림동 예. 또 선수촌 아파트 이런 데서 철도의 접근성이 좀 시내로 들어가는 게 약합니다. 교통 연계성이 좀 그렇습니다. 떨어지는군요. 그래서 장차는 순환 철도망이라든가 이런 구축이 필요하겠지만은 예. 당장에는 논현에서 도림 남촌 그 농산물 시장 그다음에 선수촌 아파트 시청에 이르는 그 소위 말하는 급행 버스 노선 SBRT라고 합니다. 이 노선 체계를 갖춰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을 제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것을 중점적으로 시내 교통망 확충의 대책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자, 17대, 18대, 19대 이제 의원을 지내셨고 앞서 이제 소개해 주신 대로 이제 장관과 광역시장을 지내시면서 국회에서 잠시 이제 떨어져 계셨는데 박남춘 인천시장의 정치적 고향이다 이렇게 남동강 불리기도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어제 만나본 저희 맹성규 후보자와 더불어서 이번이 전직 시장의 격전이 되는 거 아니냐, 연관성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본인만의 전략을 좀 잘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예. 저는 그동안에 선거를 치러오면서 선거는 진실 찾기 게임과 같은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갖고 선거에 임합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면 정말 어떤 것이 진실이고 어떤 것이 정의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권자가 현명하게 판단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발전하는 길이고 또 우리 사회가 건강하게 유지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시다시피 그동안에 오랫동안 행정 경험과 또 정치 경험을 하면서 나름대로 성과를 쭉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공천 과정에서도 1호로 공천됐고 과거에 장관 청문회 2번도 다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가 됐듯이 네. 저 나름대로는 정말 공직자로서 부끄럼 없이 살아왔다는 이런 부분이 인정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깨끗하고 능력 있고 경험 있는 그런 후보가 지역을 맡아서 일을 할 때 그 지역이 발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더군다나 인천시장을 4년을 지냈기 때문에 인천시의 현안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그 해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 바로 지역사회 발전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치 발전을 위해서도 제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유권자들께서 현명하게 판단해 주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예. 저희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이제 유정복 후보를 모르시는 분들이 없겠죠. 최근 들어서도 많은 뉴스에서 본인의 의지와 또 전략을 비춰주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이번 총선에서는 이제 남동갑 유권자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끝으로 그분들을 향해서 좀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현명하신 남동구 유권자 여러분들께서는 이번 4.15 총선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유 대한민국 체제가 더 발전적으로 가느냐 아니면 그동안 피땀 흘려 쌓아오는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하고는 우리 대한민국이 무너져 내리냐의 기로에 서 있는 겁니다. 정부가 잘못하면은 심판해야 되는 겁니다. 무능하고 위선적이고 오만한 정부를 심판하지 않으면은 우리의 미래가 없습니다. 국민이 이기는 정부가 없다는 역사의 경험 법칙이 이번에도 현실이 돼야만이 우리의 미래가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남동구 갑에서 승리하고 인천 총선 승리를 이루고 또 대한민국을 살려내는데 제 혼신의 노력을 다 해나가겠습니다. 반드시 경제를 살리고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서 우리 남동 구민들이 희망을 갖고 또 품격 높은 구민, 시민으로서의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현명하신 유권자 여러분들께서 잘 판단해 주시고 또 성원해 주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인천 남동갑 미래통합당 유정복 후보와 오늘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